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영상들에 이어서 2월 27일까지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하게 언제까지 사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들이 많아서 시리즈로 나눠 만들고 있으니 오늘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전 영상들도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KTNG입니다. KTNG는 2025년 결산 배당금으로 4,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NG는 2025년 중간 배당으로 1,40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2025년 총 배당금은 6,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배당금 대비 10% 이상 상향되었고 배당 성향도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G는 이미 2025년 9월에 2025년 배당금으로 6,000원을 지급하기로 설정한 바 있었고 2027년까지 주주환원 계획을 공시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생각되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기대 배당 수익률이 4% 미만으로 낮아져서 추가적인 분석을 해본 뒤에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KTIS입니다. KTIS는 2025년 배당금으로 14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IS는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상향되었으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분할 후에 매각했고 이로 인해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낮아져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9일 기준 5%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K시텍입니다. K시텍은 2025년 배당금으로 4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시텍은 전년 대비 배당금이 66% 이상 상향되었으나 배당 성향이 25%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리과세에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성장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자사주도 5%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GS리테일입니다. GS리테일은 2025년 배당금으로 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전년 대비 배당금이 20% 상향되었고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을 포함하여 4년 연속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불안할 수 있으나 GS리테일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베니입니다. 인베니는 2025년 배당금으로 5,4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4월 3일에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베니는 전년 대비 배당금이 35% 상향되었고 배당 성향도 25%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9일 기준 7%에 가까운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고 2027년까지 최소 배당금으로 3,000원을 설정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025년 배당금으로 46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전년 대비 배당금이 27% 이상 상향되었고 배당 성향도 45%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금융지주나 기업은행 등에 비해 배당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낮아지거나 실적이 크게 상승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7번째는 K씨입니다. K씨는 2025년 배당금으로 43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씨는 전년 대비 배당금이 34% 이상 상향되었으나 배당 성향이 20%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씨는 앞에서 확인한 K씨텍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 측면으로 투자를 한다기보다 반도체 소부장 섹터로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자이SND입니다. 자이SND는 2025년 배당금으로 1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이SND는 2024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배당 성향도 20%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비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배당 수익률은 3%를 넘기고 있으나 실적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배당 투자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제노레이입니다. 제노레이는 2025년 배당금으로 15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4월 23일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 대비 배당금이 삭감됐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이번 배당금은 세금이 없는 비과세 배당입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도 낮고 실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2025년 배당금으로 5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월 27일이고 2월 25일에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GS건설은 전년 대비 배당금도 66% 이상 상향되었고 배당 성향도 4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GS건설은 과거에 순살자이라고 불리며 부실 논란이 있었고 실적 변동도 심하다 보니 안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2026년부터 실적 정상화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월 25일에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10개 기업을 알아봤고 1탄과 2탄에서는 22개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4탄을 빠르게 제작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기업들이 배당 공시를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하면 상대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배당놀이터라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배당 공시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고 궁금한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